안녕하세요. 안동중앙고등학교 학생들, 오늘 6차시 국어 원격 수업 시간입니다. 자,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 원격 수업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조금 완화된다면 이 등교 수업이 다시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등교 수업이든 원격 수업이든 수업 내용을 잘 정리하고 항상 복습하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특히 이 5단원이 비교적 쉽지만 이 중요한 개념들이 나왔어요. 특히 공손성의 원리라든가 또 순서교대 원리, 또 앞에서 봤던 지역방언, 사회방언을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잘 기억을 해놓고 정리한 것을 항상 읽어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대화의 원리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화의 원리는요, 순서 교대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잘 하는 방법은 일단 순서 교대가 잘 되어야 됩니다. 순서 교대란 건 내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잘 교대돼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신만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상대의 말을 끊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내가 말을 할 때는 신호를 준 뒤 말을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상대방이 그런 신호를 얘기하면 내가 하던 말을 멈추는 것이 맞겠죠. 자, 공손성의 원리는요, 우리 요, 관, 찬, 겸, 동이라고 있습니다. 찬, 겸, 동. 이 5가지 경률이 있는데, 자, 요령의 경률은 우리가 부탁하는 상황에서, 거절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한테 이익을 높여주고 부담을 줄여주는 표현. 그래서 부탁할 때 우리가 해줘! 아니고 해줄래? 의문형으로 제시하고, 거절할 때는 이렇게 한다면 나 해줄 수 있어.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겠죠. 자, 관용의 경률은요, 자신의 부담을 최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을 낮추는 것. 어떤 잘못된 상황 또는 누군가 실수했을 때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이 어려울 때 선생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또 주변이 시끄러울 때 제가 잘 안 들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자신의 탓으로 잘못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자신의 부담을 높이는 이런 표현들이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칭찬의 경률은 상대방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못하더라도 칭찬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표현들이 좋고요. 겸양의 경률은 자신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하더라도 아니 아직 부족하다, 더 많이 배워야 된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쓰는 것이 공손한 태도이다. 마지막 동의의 경률은 상대방의 입장에 일단은 동의하라, 맞죠? 내랑 다르더라도 또 내 생각과 좀 반대되더라도 상대의 입장을 일단 동의하고, 또 거절할 때도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거 좋지,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대방을 좀 더 존중하고 공손하게 말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 찬, 겸, 동 꼭 기억을 해놓고 우리 동영상을 보고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의 경률과 관용의 경률. 야야, 나 부탁 좀 하자. 나 바쁜데 지금. 진우야, 미안한데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뭔데? 지금은 조금 바빠서. 지금 꼭 들어줘야 되는 것만 아니면 다 괜찮아. 야야, 나 부탁 좀 하자. 진우야, 미안한데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요령의 경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법.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보다 질문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주어 상대방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있다. 무슨 설명을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선생님,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잘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잘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세요. 관용의 경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법. 즉,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 책임이나 부담을 최대한 자신에게 지워서 듣는 사람의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자, 요령의 경률과 관용의 경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찬동의 경률과 겸양의 경률. 찬동은 찬동의 칭찬의 경률과 경률입니다. 겸양의 경률. 야, 이게 뭐냐? 정말 창의적인 해석인데? 자, 여기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도록 해볼까? 그럼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이게 뭐냐? 정말 창의적인 해석인데? 자, 여기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도록 해볼까? 그럼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찬동의 경률.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칭찬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제가 좀 감각이 있어요. 에이, 아직 많이 부족한걸요. 선생님 말씀대로 좀 더 사실적으로 그려볼게요. 제가 좀 감각이 있어요. 에이, 아직 많이 부족한걸요. 선생님 말씀대로 좀 더 사실적으로 그려볼게요. 겸양의 경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자, 칭찬의 경률과 겸양의 경률이었습니다. 마지막 동의의 경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의 경률. 뭐하냐? 집에 있다. 축구나 하러 갈래? 안 되는데. 집에 일 있는데. 뭐하냐? 집에 있다. 축구나 하러 갈래? 아, 축구 좋지. 근데 내가 오늘 엄마 아빠랑 약속이 있어서 축구 다음에 하러 가자. 오케이. 안 되는데. 집에 일 있는데. 아, 축구 좋지. 근데 내가 오늘 엄마 아빠랑 약속이 있어서 축구 다음에 하러 가자. 동의의 경률.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 사이의 차이점은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 사이의 일치점을 최대화하는 방법.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 일단은 동의해 주는 게 동의의 경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세 번째 여기 있는 학습 활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자, 그리고 오늘은 수업 내용이 길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활동을 많이 줄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필기한 내용을 사진 찍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화 상황에 맞게 언어 예절에 맞춰서 말을 해보고 녹음해서 파일을 올리는 그런 과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학습활동 3번 하고 과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표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은은요 할머니 생신인 것 같은데 이 손녀가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뭐가 잘못됐을까 싶을 거예요, 맞지? 그 다음 나에서 선생님 교실 청소 다 끝냈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또 뭐가 잘못됐을까? 뭐 사실 여기서 크게 잘못된 건 없지만 아무래도 할머니를 좀 많이 친근하게 생각한다면 생일 축하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또 부모님 세대에게는 우리가 생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생신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축하해요가 아니고 축하드려요 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라는 거는 뭔가 그렇게 살아라 라는 명령형 같죠. 그래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소망합니다,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소망으로 얘기해야 되지 명령형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고친다면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늘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자, 나에서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선생님 교실 청소 다 끝냈어요. 잘못된 거 없죠? 이만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잘못됐죠. 왜?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가보겠다고 얘기하니까 마치 예의에 어긋난 말이 되겠죠. 그 다음 요거 우리가 흔히 인사로 수고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고하십니다는 뭐 그 사람의 노고를 치하하는 거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지만, 수고하세요의 의미는 사실 뭐예요? 수고는 고생의 의미죠. 수고하세요는 고생하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수고하세요라는 건 사실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교실 청소 다 끝냈습니다. 이제 가봐도 되겠습니까? 가봐도 된다 하면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쌤이 말한 대로 고쳐주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할 차례입니다. 4가지 상황을 줄 거예요. 이 4가지 상황에 대한 녹음 파일을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카페 국어 게시판에 4파일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요. 자, 낮에 친구의 손목 시계를 실수로 떨어뜨려서 시계 유리가 깨졌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잘못한 상황이죠. 자, 너무 당황해서 저녁이 된 지금까지 친구에게 사과의 말을 하지 못했다. 그 친구는 가만히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사과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사과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녹음해야 될 파일 요겁니다. 잘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과를 할 수 있을까? 자, 나는요. 자, 학급 문고에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책을 빌려가서 몇 주째 반납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누가 빌려가서 안 반납한대요. 자, 학급 회의 시간에 학급 문고에 도서 대출 기간을 정하자고 건의해봐야겠다. 자, 두 번째는 건의하는 상황이네요. 건의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상대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얘기를 차분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자, 이것도 두 번째 녹음 파일입니다. 자, 세 번째 상황은요, 여기 있습니다. 자, 지난 국어 시간에 배운, 우리도 했었죠. 음운 변동이 이해되지 않아 선생님한테 다시 설명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려야 될 때입니다.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부탁드릴 때는 우리 어떻게? 그렇지. 상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의문형으로 표현을 하고 또 자신의 처지를 설명해서 미안함을 드러내야 된다. 왜? 상대방한테 부담을 지우는 일이니까. 맞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미 봉사활동 약속이 잡혀있어 주말에 시간이 잡혀있는데 낚시를 가자는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얘기했습니다. 거절해야 되는 이유와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해서 미안함을 표시하고 또 가능하다면 다음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상대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표시해라. 동의의 경률까지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요 과제를 여러분들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234쪽을 보면서 마지막 이 5-2단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4가지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 대사를 녹음한 그 녹음 파일 4개를 반드시 카페에 탑재해 주길 바랍니다. 자, 언어 예절을 갖추어서 대화하기. 언어 예절은요, 여러분들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할 때 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우리 사회적인 관습, 말하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이 언어 예절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내가 공손해 보일 수 있는, 또 상대방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화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듣고 말하는 활동이죠. 자, 기본적인 원리는요,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런 기본 원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언어 예절을 지키는 것을 봅시다. 부탁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해야 돼요. 내가 왜 부탁을 하는지, 그다음에 상대의 입장을 배려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무슨 형으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시하는 게 좋을까? 자, 건의하는 상황에서는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차분하게 말하면서 상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거절하는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거절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요, 또 완곡하고 정중하게 상대의 기분을 보면서 거절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음 약속을 잡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하나 더, 또 거절하기 전에 상대 입장에 일단 동의를 표시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사과하는 상황에서는요, 진심 어린 사과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의 기분을 살피면서요, 정중하고 공손하게 사과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대화 상황과 상대를 고려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예절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순서 교대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같은 대화의 원리도 꼭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